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JBC 김재용입니다. 자,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도의회 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원주시 제4선거구 바로 단구동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자열 후보를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구자열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자열입니다. 네. 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요즘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뜨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 임하시면서 분위기가. 네, 아무래도 이제 전 국민적으로 지금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고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났기 때문에 사실 전과는 다른 지금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많습니다만은 로고송을 틀지 않는다든지 율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금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 또한 그 두 가지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선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권자들께 깊이 파고드는 이런 전략이 좀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입지자들은 그런 걸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죠. 네. 네. 자, 이 선거 자체는 과거로부터 축제라고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사실 이번 선거가 축제로 불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그 사과 방송도 있었고 또 지금 그 제가 현장을 봐도 여러 후보님들이 그 로고송을 틀지 않는다든가 또 과다한 율동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선거 분위기가 이번에는 많이 좀 다르다는 걸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구자열 후보님, 그 이번 선거 제가 알기로는 재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 도의원으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고 이번에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도의회 2선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초선에 4년 전 도전했을 때는 뭐 정말 모르고 덤볐습니다. 정말 열정 하나만 갖고 젊음만 하나만 갖고 그렇게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4년간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정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사항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또 원주시와 강원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면에서 유권자들한테 지금 알려야 되는데 한편으로 사실 그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런 좀 상황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4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저희가 4년간 어떤 일을 했고 또 4년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공약을 또 말씀드리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그거에 대한 질문도 또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갖도록 하고요. 자, 4년 의정 활동을 이미 하셨는데 뭐 사실 참 멋모르고 했다 이런 말씀도 조금 전에 하셨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 구성 초기에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의회 구성 문구를 보면 지금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만 당시에 민주당으로서는 제2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어떤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원 구성 초기 때부터 상당히 갈등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석 분포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은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됐고 그 위에 가장 좀 기억이 남는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때 전체 야권의 공통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이게 시행되기로 저희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의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부결이 되는 예산이 부결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 뒤에 2012년도 13년도 해서 지금은 그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제일 저에게 머릿속에 남는다 하면 첫 번째 대표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어린이들과 관련 있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남원주 초등학교의 지금 학생 수가
아마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급식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니까 학교에서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걸 제가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이게 준공이 됐는데 아마도 많은 우리 학부모들께서 그리고 어린이들이 너무 즐겁게 식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그 두 가지가 네네. 제일 기억 속에 남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 무상급식, 급식소가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사실 모르는 유권자들은 모르거든요. 네. 교실에서 급식을 했다는 얘기가 사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무상급식은 도내 전체 학교로 도의회에 계셨으니까 전체 학교로 다 확대가 된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4년도 올해까지는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농산어촌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지금 급식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원주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장 많고 학생 수가 많은데 지금 원주를 비롯한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심의 때 저희도 강력히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 확대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것도 또 소수당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저희가 부결시키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제가 재선이 된다면 반드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이런 일을 좀 앞장서서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관한 역할, 도의원으로서의 기대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4년 동안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거는 참 내가 자랑하고 싶다, 자랑할 만했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좀 콤팩트한 경기장 위치 이런 것을 이제 IOC에 어필하기 위해서 아마도 강릉에 빙성 클러스터를 강릉에 지금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원주에 있는 것을 이제 강릉에 이렇게 양보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진선 전 지사님, 김기열 전 시장님 계셨는데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국비가 250억, 지방비 도비 125억, 시비 125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제가 도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 125억 도비가 한 7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원주시에 문의를 해보니까 도에서 주질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당초에 동계올림픽을 그렇죠. 강릉에 양보하면서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양보를 하셨는데 네, 약속과 다른 거죠. 약속이 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좀 항의를 하고 절차를 좀 밟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액 지원을 받는 이런 일을 좀 해냈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5명이라는 원주 출신 도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선거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나 이거는 하겠다. 네. 나 구자열 이거는 정말 하고 싶다. 대표적인 공약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상하는 네. 공약 대상을 지금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네. 공약 이행률이 100%가 못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름 공약을 짜면서 100% 정말 실천 가능한 공약만 너무 그 뜬구름 잡는 이런 공약을 좀 지향하고 많은 후보들이 거기에서 오류를 범하죠. 예,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에게 필요한 그런 공약들을 좀 봐봤는데 첫째는 어린이들과 관련된 공약, 두 번째는 어르신, 그다음에는 지역,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분권 이게 네 가지 공약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첫째 어린이들 관련된 공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육의 투자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평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어른들의 무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또 소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등굣길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지금 교통 안전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이것을 확대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첫 번째 공약이고
지금 지역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학교 수는 가장 많은데 예산 배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원주가 좀 소외를 받는 것도 아직도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다. 예산을 우리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어르신 관련 공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로당 우리가 찾아뵈면은 어르신들이 계속 고스톱 치시는 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좀 경로당에 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요가를 좀 한다든지 거기서 생활 체조를 한다든지 건강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거 있고, 노인의 일자리 참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초고령화 시대를 이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챙겨서 이걸 적극 확대 시행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사실 그 단구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관련된 공약은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단구근린공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기 아무래도 도비가 투입이 되는데 효율적인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디죠, 위치가? 지금 구곡초등학교 옆에 보면 앞쪽입니다.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는데 그 앞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단관근린공원과는 전혀 차별화된 또 하나의 공원이 생기는. 그렇죠. 예, 그쪽에서 조기 준공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 숲과 연계된 그런 힐링 공간인 여성가족공원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분권을 빼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좀 분권 연대를 위해서 제가 앞서서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자열 후보께서는 분권운동,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활발히 분권운동을 한다 이런 그 평이 나 있고 또 한데, 시민들은 분권이라고 하면 좀 의아해할 거예요. 의미를 저게 뭐야 분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말 그대로 권한을 나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보면 중앙과 지방으로 이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이 약 80%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에 있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60% 이상이 인구라든지 예산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 모든 예산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방은 단순히 중앙의 어떤 권력기관에 의해서 시녀 역할, 이게 좀 너무 비약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종속적인 관계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일은 예산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예산의 모든 것을 중앙에서 지금 쥐고 있으니까 이런 걸 지방으로 좀 나눠줘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국민적인 화합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야 된다. 이게 지방자치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것을 저는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선거 홍보물, 구 후보님 선거 홍보물을 보니까 베스트 도의원, 공무원 평가 1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 선거는 이제 홍보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는데 이 슬로건을 넣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청 공무원 6급이하 1293명이 강원도의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문, 그리고 도정에 대한 이해도, 질적 수준, 여러 가지를 5가지를 좀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1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자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인기 투표에 관련된 거 아니냐.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문조사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 정치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치를 잘하다 보면 또 이게 수신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네. 가족 관계 뭐 이런 네. 거. 왜 외부 일 잘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우리 저 구 후보님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가족상하고 네. 그 가족분들과 그 가족이 생각하는 구자열 후보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좀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저희 가족 구성을 보면 저희 처가 이제 네. 동갑내기 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 3학년 다니는 큰 아이하고 올해 이제 대학에 들어간 우리 딸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표지물에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그 가족 사진을 전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때 홍보물에? 네. 네, 선거 홍보물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죠. 이걸 했는데 프라이버시인데. 네. 근데 저희 참모들이 적어도 후보님만큼은 가족들 관계가 원만하니까 해봅시다 했는데 정말 그 많은 분들께서 격려도 많이 주시고 좋은 호응을 얻은 것 같아요. 그것을 기초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제가 가족의 이름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수신 제가가 안 되면 이 큰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의회에 다시 재선으로 진출한다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네. 시민께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전 우리 원주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옳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도청 공무원들이 평가한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출되는 그런 영예를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원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4가지 공약은 반드시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또 우리 시민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의원의 역할이 어떤 전지전능한 이런 그 의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잘 이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견제 역할 그리고 지원의 역할 이런 것입니다. 또 특히 제 지역구인 원주시를 위해서도 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교류 이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다리 역할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도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는 4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원주 시민들께서 다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신다면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 못지않게 더 열심히 우리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고 좀 더 소외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50만 광역시를 내다보는 우리 원주시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선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6.4 지방선거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온통 그 국민들의 관심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다가 이제 선거 분위기로 좀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권자들의 관심은 도지사 선거나 시 군수 선거에 집중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시의원, 도의원 굉장히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에 대한 관심도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6.4 선거 관련한 인터뷰 출마자에게 듣는다. 원주시 도의원 선거구 제4선거구죠. 구자열 후보를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자열 후보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